이제 뭐냐면 우리 시험에 뭐도 출제를 하냐. 이거 3번은 무시하세요. 요걸 시험에 내요. 뭘 시험에 내냐면 떼인 돈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현실에는 없는. 우리는 시험이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 제목이 대손된 채권의 회수니까 떼인 돈 받았음 이 뜻이에요. 자, 볼게요. 보시면 자, 전기 이전에 라는 건 과거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네, 주식회사 대안의 외상 매출금. 여기까지 해석하면 요게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입니다. 1. 왜냐면 떼었던 게 먼저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떼었을 때는 당연히 떼어 먹혔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상계했으니까 대변을 깠을 거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차변을 깠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굳이 하자면 얘가 어떻게 붕괴를 끊었을 거냐면 외상 매출금 200원 못 받았네. 그쵸?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200원 요렇게 상계했겠지.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쵸? 우리 방금 했었잖아. 떼어 먹히면 일단은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까고 채권 까고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이 모자르지 않으면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자, 이게 1번입니다. 근데 단기에 이제 2번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200원을 떼어 먹은 거야. 200원. 과거에 여러분 친구가 한 200만 원 떼어 먹은 거야. 과거에. 예. 그래서 손절했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야, 내가 과거에 안 갚았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야. 그래서 뭔 소리야? 라고 했더니 내가 항상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쿠팡에 같은 데서 일해가지고 200만 원을 준비해놨어. 갚을게. 그죠? 언제 그래요? 꿈에서. 우리 꿈에서. 그죠? 꿈에서.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있다. 했죠.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왜 제가 갚아본 적이 없어.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돈거래 하는 거 아니다. 저 친한 사람 돈거래 하는 거 아니다. 돈거래 했다가는 망가지잖아요. 사이가. 주식 추천도 해주면 안 되고, 그죠? 추천해달라고 하면 미안해. 너랑 사이가 멀어지기 싫어라고. 돈으로 얽혀져 있으면 힘들어.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번 이렇게 끊었던 건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떼어 먹혔을 때 붕괴잖아요. 근데 지금 떼어 먹혔어요? 아니면 다시 받아냈어요? 받아냈죠? 그럼 받아냈으니까 과거에 했던 붕괴는 하면 안 됐었을 붕괴죠. 그쵸? 근데 과거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지. 왜? 과거에 제 관상을 보니까 분명히 나중에 갚으러 올 쌍이야. 안 해야지. 재미없어? 그죠? 그 당시에는 모르지. 그래서 깠어. 깠는데 얘가 올해 와서 갚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과거에 했던 분계는 하지 말았어야 될 분계잖아요. 근데 이미 했잖아. 그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를 취소하면 되겠지. 취소. 하지 말았었어야 될 분계인데 논리적 따라오세요. 하지 말았었어야 될 분계를 했잖아. 맞죠? 했으니까 이 분계를 취소하면 되겠지. 맞죠? 그럼 우리가 분계에서의 취소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취소. 맞죠? 요건 애기들이 엄마도 안 해서 재미없어요? 자, 분계에서의 표정이 질리신 표정인데. 자, 분계에서의 취소는 뭐냐면 분계를 반대로 끊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취소예요. 즉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깠었었죠. 얘를 차변으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대변을 깠던 걸 차변으로 살리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차변으로 상계했던 걸 다시 대변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의 분계와
취소되는 분계, 요 두 분계를 결합하면 아무런 분계를 안 한 효과예요, 항상. 그래서 분계에서의 취소는 우리가 분계를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것만 해요? 아니죠. 취소만 한 게 아니라 채권 회수했잖아. 회수했으니까 채권의 회수 분계도 들어가야지. 그렇죠? 채권의 회수 분계는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200 까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200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떼었던 채권을 회수하잖아요. 과거에 떼었던 채권을 회수하면 요 1번 분계와 2번 분계가 결합된 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분계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나눠서 설명드리냐면 이해는 도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는 도와야 되지만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과거에 떼었었던 분계 있잖아요. 그거를 과거에 떼었었던 분계를 올해 회수한 분계 하는 거예요. 그죠? 결합된 거 이게 두 개가. 그죠? 그러면 뭐는 안 나와요. 외상 매출금은 살렸다가 회수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외상 매출금 결론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결합 분계가 결론이니까. 그래서 남는 건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대손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지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까면 큰일 나요. 알죠? 네. 중요하다 이거. 근데 가끔씩 오해하시더라고. 선생님 다시 대손을 쌓는 건가요? 아니 쌓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의 결합이 결론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냥. 오해하지 마. 쌓는 게 아니야. 알죠? 이건 1번, 2번 결합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 외우시면 30초 컷 낼 수 있고요. 안 외우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해보죠. 얘도 있을 거예요, 사례가. 어디냐면은, 뭐지? 아, 잘못했어. 제가 페이지를 잘못 폈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를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398이네요. 398. 교재 398페이지입니다. 교재 398페이지. 398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1번. 문제 4번에 1번이에요. 문제 4번에 1번. 이런 문제 나오면 실제 1분 컷 내셔야 돼. 1분 컷.
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번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못 받았던 채권을 지금 회수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할 줄 아시는 게 당좌 예금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그렇죠? 당좌 수표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의 잔액이 증가하니까 차변으로 10만 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무조건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결론을 알고 계셔야 외우셔야 돼, 결론을. 이게 답이에요. 진짜. 응? 왜 끝이야, 방금. 방금 결론 여기. 저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왔잖아. 한 번 더 해야 돼, 또 이해를? 여기 결론. 요 본게만 하는 게 끝이라고.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 진짜 여러분 이것만 잘 외우시면 30조 낸다니까요? 바로 요런 문제도 많이 틀린 다음 나오면 대부분 나오면 대변으로 채권 까거든요. 대부분 좀 틀려요. 얘는 떼인 돈 받은 거지 그냥 채권을 회수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떼인 돈 받은 게 아니라 채권만 회수하면 대변에 채권 까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떼었었던 채권을 회수한 거니까 그렇게 분개 못한다라는 논리적으로. 예.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좀만 더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요거 별표. 자, 얘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좀 냅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모자란 금액만 채워둔다. 아까로 따지면 1,500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200원은 있었잖아요. 충당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비가 미래에 1,500원 아파트 수리비 예상되는데 이미 200원의 수리비가 적립돼 있다면 추가로 1,300원만 내면 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정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이 설정을 한 거의 열 몇 개 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설정은 얘밖에 안 내죠. 회계 1급은. 2급은. 자, 보자. 여기.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보시면 사례 1. 자, 2025년 12월 31일에 우리가 대손을 예상할 때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손을 예상하냐면 여기 대손 예상. 올해 연도 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 했죠. 요렇게 곱해가지고 15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죠. 150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0이에요. 아까로 따지면 미래에 아파트 수리가 필요해서 150원의 수리비가 적립이 쌓여져. 150원의 수리비가 들 것 같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수리비에 적립될 게 150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립금이 150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예.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단 이미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즉 아파트 수리비로 따지면 아파트 수리비가 이미 100원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150원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100원 이미 있어. 그럼 얼마만 추가적으로 아파트 수리비를 적립하면 돼요? 50만 추가로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50만. 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얘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1. 이미 100원 있어. 그죠? 그 다음에 2. 대손충당금이 아까 대변태생이다라고 했잖아요. 2. 대손충당금 50을 늘리면 추가로 12월 35일 연도 말 대손충당금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 떼어먹힐 걸 대비해서 있어야 될 적립금 누적액이 150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차변에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로 따지면 50원의 수리비만 더 여러분들 나가면 되는 거죠, 미리.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데 해당 비용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삼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예상되는 손실이 있으면 추가로 여러분들 비용 추가로 왜냐하면 150원이 미래 예상되는데 100원은 있으니까 추가로 예상되는 손실은 50원인 거잖아요. 50원만 비용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례 2번. 사례 2번. 자, 이제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냐면 미수금. 그럼 미수금 똑같아. 그럼 미수금이니까 미수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로 처리해 비용을. 그렇죠. 기타의 대손상업 이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대손상업이라 기타의 대손상업 이렇게 50원만 추가로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말 대손 충당금. 요게 뭐냐면 12월 31일자에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쌓여야 될 거. 맞죠? 근데 이미 100원은 있어. 그죠? 요거 우리가 설정하기 전 이미 있는 잔액이다라고 해서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자란 금액을 채워준다라고 해서 얘를 보충법이라 불러요. 보충법. 그렇죠? 추가로 보충해준다. 마치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댐으로 따지면 댐에 물이 150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연도 말에 물이 몇 톤이 있어야 될까 추정해 봤더니 150톤의 물이 필요해. 근데 이미 100톤의 물은 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50톤의 물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예요. 채우니까 50톤만 추가로 채우면 채우면 올해 채우면 되는 거예요. 뭐 사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실기는 되게 쉬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실기는 진짜 쉬워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이 결산이니까 나중에 몰아서 할 거고요. 근데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숙제 유인물. 자, 숙제 유인물.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 좀 어렵긴 하다. 10번이에요, 10번. 13페이지. 13페이지에 10번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13페이지 10번. 봐보실게요.
항상 대손충당금에서 추가로 설정할 게 모자란 금액 있잖아요. 이미 있는 금액을 빼는 거 있죠. 추가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그럼 이미 있는 것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보충해서 잡는다라는 걸 회계에서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설정. 아까 물 있잖아요. 150톤의 물이 있어요. 기말에 필요한데 이미 100톤의 물은 있으니까 추가로 50톤의 물을 채워둔다. 이걸 설정액이라 불러요. 회계 설정, 추가 설정, 추가로.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2월액, 대손충당금 2월액이 이게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120만 원이 뭐냐면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란 뜻이에요. 맞죠?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전기 회수 불능 채권 현금 회수. 여기서 핵심은 얘죠. 전기에 우리가 회수 불능 채권을 회수했대. 맞죠? 우리 아까 떼인 돈 받은 거잖아요. 전년도에 떼인 돈 받으면 요거 대손충당금 증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까 여러분들 떼인 돈 받으면 대손충당금 증가한다며. 대손. 네. 나중에 여러분 대손충당금 풀네임 쓰지 마세요. 대충이라 하세요, 그냥. 증가. 그래서 140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기초에 120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떼어 먹혔으면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거고, 떼어 먹혔으면 올해 떼어 먹혔으면, 근데 전년도에 떼어 먹힌 걸 올해 회수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떼인 돈 받으면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증가시킨다며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대손 예상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예상한다라고 했냐면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중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을까?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가 이거죠. 여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말 채권 잔액 요거 준 거 2억 원. 요거 준 거 2억 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총 채권 잔액이 2억이 있었어. 아까 어떻게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라고 했냐면 못 받을 것 같은 퍼센트 곱한다고 했었잖아요. 몇 퍼센트래요? 그죠? 1%. 이게 대손 추정률입니다. 1%가. 그래서 2억 원의 1%인 20만 원은 내가 올해 연도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20만 원 아닌데? 200만 원인 거. 200만 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지금 2025년 12월 31일 날 주주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여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을 할게요. 매출 채권이 총 2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2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대손충당금이잖아요. 즉 내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00에 200. 그러니까 200의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얼마는 있어요. 그렇죠. 기초에 120 있었다가 20이 증가하니까 이미 14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추가로 적립할 금액이 설정액이에요. 추가 설정액.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이거잖아. 120만 원이 기초에 있었는데 근데 대손 충당금 20만 원 증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140만 원이 이미 대손 충당금이 있었던 거예요. 올해 연도 말에 미래에 내가 채권 가지고 있는 2억 중에서 미래에 1%못 받을 것 같아서
총 2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올해 연도 말에 있어야 돼, 적립이. 근데 이미 140만 원 적립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적립할 금액은 6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좀 풀어야 돼. 이거 좀 어려워. 1번이 답, 1번이 답. 자, 됐습니다.